이현주 의원 눈물의 삭발식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요.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파면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 통합의 어떤 기폭제가 될까요?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임명 이튿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력 반발 보수야당 전국 전망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삭발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이현주 의원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조국 임명 규탄 눈물의 삭발식. 그런데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박지원 의원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그중에 하나가 삭발이다.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당 반만 닳길 바란다. 이렇게 또 호평을 한 거죠. 이번에는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역사의 발전을 우리는 믿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삭발하는 과정 그리고 뭐 그 위에 이제 마이크를 잡은 모습까지 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뭐 눈물이 흘렸으니까 눈물의 삭발식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삭발식이란 평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 있었습니다. 극과 극인데 오늘 패널 6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부터 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가장 먼저 쓰셨어요. 네.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든 예. 아니든 간에 삭발의 예. 타이밍은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적합했다고 봅니다. 적확했다.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무소속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타이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시는 평가할 거네요.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로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지금 이 현재의 조국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생겼던 일들은 예. 사실은 조국의 가족과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지식사회 전반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어떤 그 공감적인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한 통렬한 예. 이 기존 기성세대들의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갈라치기를 예, 해서 예. 이쪽은 문제가 되고 이쪽은 독선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으면 좋았지 네. 않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거죠? 그것을 뭐 이게 대통령의 독선이다. 예. 민주주의가 죽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 말하자면 논문의 일저자에 동의를 해줬던 예. 의대 교수든 뭐 서울대든 예, 카이스트든 누구든 간에 예. 뭐 동양대든 기성사회가 사실은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어떤 학력의 취득과 관련해서 예.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10대와 20대에 대한 큰 실망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공감을 갖고 사실은 정치 개혁으로 나서야 예. 된다라는 것으로 가야지 여기서 갈라치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산다. 이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눈물에 좀 더 많은 걸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해 준 거네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삭발. 이현주 의원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맞지요. 예. 하지만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하면서 이 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한 인사권을 예.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평소에 보여줬던 과격한 언사, 예. 과격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대신에 자기 신체의 일부, 특히 여성으로서 삭발을 해서 저항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예. 저는 그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3대 쇼라고 얘기하는 박지원 의원이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여기다 3대 금기 정치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럼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예. 정치인들 상호 간에 남의 뜻을 곡해하거나 또는 공작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제가 2011년도에 예. 정말 그 당시 한나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재창당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예. 거의 소장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하시면서 눈이 약간 그럴 붉어지시네요. 때에 그 전에 단식까지도 있었죠. 예. 조국 장관 그 당시 교수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예. 정태근이 탈당하려고 그런다. 이번에 탈당할 거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의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황모 의원이 예. 너 결국은 탈당할 거 아니냐 나가라 혼자서 왜 당을 재창당한다고 얘기하냐. 오. 그런 게 국회 정치고 공작 정치인 거예요. 남이 삭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노력을 하면 예. 보여주기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되게 충분히 탈당할 거라는 걸 누가 처음에 얘기하셨다고요? 그렇게 전망을 한.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썼다니까요. 그렇게 그거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오. 두 번째로는 예. 철새 정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박지원 의원도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 눈치 정치인데요. 예. 처음에 이렇게 할 것 같다가 저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의원들 사고 안에 의견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청문회 때 보세요. 처음에 청문회 때 예. 질의가 1라운드 돌아갔을 때 예. 그때만 해도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1라운드 쭉 돌아가가지고 자유한국당 질의가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태도가 또 돌변했어요. 저는 적어도 청문회를 들어오면 이 후보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청문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하고 나와야지 예. 앞에 전반부에서는 예. 물러나야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라운드 들어가니까 안 물러나도 될 것 같이 얘기했다가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박지원 의원님의 정치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뭐 이쪽으로 건너간 김에 서정욱 변호사 의견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현주 의원은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종언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예. 조국 장관 임명은요, 예. 법치와 민주를 이게 동시에 죽여버렸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국민 어느 여론조사든 예. 조금이라도 이게 다수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죠. 예. 국민의 뜻에 반대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죽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의 의혹을 수사, 불법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킨 것도 이게 법치를 죽인 거예요. 예. 이 두 개를 양대축을 동시에 죽인 거고 예.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삭발한 거다. 이렇게 순수하게 보고요. 순수하게 예.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 박지원 의원은요. 예. 본인이 이게 청문회 할 때 동양대 표창장이 있죠. 조국 예, 장관 예. 딸. 이런 게 바로 공작 음모 정치예요. 검찰이 피해 사실 공표하는 것처럼 예. 했지만 검찰에게 흑백밖에 없는데 예. 본인에게 칼로 어디서 입수했느냐 말이에요. 이거 지금 수사해야 돼요. 예. 본인은 낮에는 이게 야당이고 밤에는 여당입니까? 예. 왜 여당 편 듭니까? 야당 의원이. 따라서 이게 저는 박지원의 이런 음모 정치가 20세기 구시대 유물 정치이기 때문에 본인부터 돌아봐야지. 본인이 지금 이게 21세기 정치 논할 그를 부립니까? 나이 알겠습니다. 연세나? 그럼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 평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게 그 큰 뜻에서는 같이 평가합니다. 아름다운 이게 결기를 보기 때문에 같이 평가. 그 연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연령 차별이 되니까. 근데 그 연세라고 해서 꼭 그렇죠. 뭐 구시대식의 맞아요. 생각을 맞습니다.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약간 너무 과거에 머물렀냐, 지금의 뭐 미래가 이거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요. 나이하고는 관계가 물론 이게 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예. 그분의 정치 걸어온 오랜 경력을 예, 보면 예. 20세기 그분이야말로 이게 20세기 구시대 거지 21세기 정치는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신다니까 평가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지금. 지금 뭐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태근 의원하고 서정욱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지금 비판하시면서. 자, 이번엔 차재원 교수께서는 이현주 의원의 삭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현주 의원 삭발 예.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왕성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 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현주 의원이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삭발하는 그 행위 예. 자체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런 또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개혁과 검찰 개혁과 그리고 예. 또 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의혹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장관 임명을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파간 대립과 갈등, 그러니까 국론의 분열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또 다른 또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예. 이현주 의원이 지금 그동안에 쭉 보여왔던 예. 이런 이 정치적인 행위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국민들마다 뭔가 튀는 듯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스스로 반감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의 오늘 삭발식을 쇼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좀 끌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또 다른 하나의 후진적인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예. 진짜 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국회를 구성한 예. 우리 유권자들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알겠습니다. 하나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기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잘은 모릅니다. 예, 동기인데 잘 몰라요? 또 이제 봤기 때문에 아. 이러저러한 근데 뭐 잘 문제인데, 모르시는데 동기라는 걸 강조하신 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좀 보니까 좀 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예.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그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론이 이제 반반 나눠져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하자는 것이었고, 예. 그 다음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 분도 있지만, 예. 우리 그 교육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세습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사회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좀 고민해봤는데 뭐 차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이슈가 나왔고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임명했는데 이제 이게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물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실제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두 가지인데 공수처 문제 국민의 거의 70~80% 찬성하고 그래서 수사권 조정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 실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주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예. 그걸 정치 공간에서 못 풀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정쟁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 예. 이게 국민이 정치에 실패하고 정치에 미래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나서서 예. 정치 개변한다는 의혹이 들고 예. 이게 실제 정치권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희 나서서 반성해야 할 것은 정말 죄송하다. 예. 정치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검찰이 나서는 듯 또는 국민한테 신뢰를 못 준 거다. 예, 예. 우리 미래 안보 다시 이러이러한 본질적인 주제들 한번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아쉬움, 뭔가 좀 저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아까 판넬을 소개해드려가 절반만 소개해드렸어요. 마저 절반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정당 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여기 있죠. 손학규 대표 뭐 제안을 받고 고민해보겠다. 황교안 대표 조국 파면 국민연대 이거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고민해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이런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 당회의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뜻 같다면 합류 안 할 이유 없다. 한국당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분풀이일 뿐 국회는 민생 챙겨야 지금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특검 등 거론되고 있는데 조국 사태 공동전선을 꾸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몸을 던질 것입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조국 임명 초야!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조국 반드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지금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도 그 약간 비슷한 말로 국민연대, 야당과 국민연대를 말씀하셨는데 뭐 그쪽하고 특별한 교감은 없었고요. 이번에 이 조국 사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임명을 철회하고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그 일에는 뭐 저는 뭐 시민들 또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뭐 조국 파면 국민연대라는 표현 썼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뭐 반문연대, 반주연대 뭐 이런 반문, 반주연대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면 황교안, 유승민 두 정치인 손 잡을까요? 그리고 이게 보수 연대로 이어질까? 뭐 이 질문입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네, 저는 한국당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문 연대를 하기 위한 아주 밑바탕은 아주 잘 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급 의혹을 받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의혹만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부 들어서 7명 정도가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 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충무로역에 내리니까 상점들의 임대라고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174억이나 들여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권이에요. 오늘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네. 북한은 오늘 아침 미사일 2방을 쐈습니다. 국무회의 때 조국 화이팅! 이런 거를 외친 집권당이에요. 집권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민심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황교안 리스크라고 썼잖아요. 아주 노회한 손학규 당대표, 고집이 센 유승민 전 당대표를 상대로 반문연대의 중심이 되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상당히 약해요. 일천해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라 유승민 전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안 되나요? 그거를 황교안 대표한테 어떤 거를 내놓으라고 하겠죠. 뭔가를 원할 겁니다.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어 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한국당의 투쟁을 보고 되게 좌절했어요. 신촌에서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현충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오찬을 갈비집에서 하자고 모였대요.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되는, 잠깐만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길에서 뭔가 집회를 했는데 갈비집. 물론 뭐 갈비집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뭐 냉면을 먹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뭐 김밥을 먹든지 도시락을 먹든지 그 정말 그 신촌에 가서 젊은이들과 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먹어라.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그 정당이 이 반문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이뤄낼 것이다.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뒷부분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머릿속에 뭐가 쏙 들어오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뭐 갈비찜 얘기를 듣고 김영주 전 의원께서 가장 많이 웃음을 지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써놓은 네 글자 아닙니까? 외화내빈. 겉으로는 시끌벅적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유승민이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통합되면 어떡하지? 겉으로는 말은 보수통합.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준비 안 돼 있는 불안감. 불뚝불뚝 나타나는 그런 말은 많은 기자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해주면 이 정부도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부터 얘기하는데도 유승민 대표 자체도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정도지 이걸 계기로 당신들하고 같이 만나 거기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만 내가 활용하겠다. 예. 내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예. 것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오히려 더 엎어치기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가 좀 이루어지는 건지. 앞에 두 분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좀 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긍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변화하면 예. 연대가 가능합니다. 안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지금 한 달 동안의 소위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나라가 흔들거리고 예. 법치가 흔들거리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별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합리적이고 예.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인 모습이고 예. 그리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돼서 지금 지지율을 민주당을 압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원래 반문연대 누구누구를 반대 이전에 반독재 연대도요. 내용은 핵심은 소위 민주연합입니다. DJYS의 민주연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반문연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이념과 당파와 분열과 예. 편가르는 정치를 끝장내고 예. 우리는 철저하게 실용과 국익과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변하겠다. 예. 자유한국당 먼저 변하겠다. 예. 라고 하면 연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가 안 그 돼요. 무슨 연대라고 이름을 줘야 될까요, 그럼? 국익연대죠. 민생연대고. 민생연대? 네. 민생연대. 그렇죠. 그 새로운 제안을 좀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쪽으로 가서 차재현 교수님. 예, 저도 뭐 지금 보수 대통합은 예.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판례는 뭐라고 썼냐면요. 예. 조국이 박근혜를 이길까라고 썼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 아닌가요? 바로 탄핵의 문제죠. 여전히 차이가 있어요. 예, 여전히 차이가 있죠. 이게 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유승민 의원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세력이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조국 장관을 생각하면 조국 생각 받아들여야 될 뭉쳐야 것 되는데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뭉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이슈 예. 자체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가장 큰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예. 박근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캐션 마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 변호사는 뭐 쓰셨는데 뭐 하시려고 쓰신 거예요? 여론 실검. 예? 여론 실검단. 여론 실검. 여론 실검이 있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빼기로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케이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경 변호사님. 저도 정태근 의원님 예. 이야기하시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반문 연대지 공학적 연대 예. 요즘은 안 된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말이 안 된다. 하여간 어떤 가치 연대 저희는 이제 표를 개혁 연대를 하는데 국익 연대든 민생 연대든 네. 가치 연대 의미 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국민이 지지하는 거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가치가 예. 없다. 그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결론은 안타깝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 취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종 변호사가 뭐 기어코 한마디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이게 저는 단기적인 전술상으로는요. 예. 조국 장관을 이렇게 파면시키기 위해서 예. 일시적인 연대 이거는 전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봐요. 오. 그러기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그 유승민 바른 단계와 예. 과연 이게 한국당이 통합하는 게 맞는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잠깐만,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게 왜 그러냐- 전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장기적인 좀 쉽게 전략.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그 왜 부분을. 그러냐? 예. 장기적으로 이게 뭐 반문 연대든 반조 연대든 예. 특정 일에 반대하는 연대가 성공한 예가 없고요. 예. 항상 그 보수 통합은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예.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게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한국당의 가치는 많이 틀려요. 따라서 이게 저는 보수 가치 중심으로 뭉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오히려 이게 우쪽으로 뭐 우리 공화당 우쪽으로는 이게 통합이 될지 몰라도 예. 유승민 의원과는 이게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뭐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주제 하고요. 오늘 새롭게 이제 불거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돌연 의원들의 아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